비가 뭐 그렇게 온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추적추적 약간 야리하게 이슬비 정도로 왔었죠. 그런 거를 감노이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실록에 나오는 거예요. 세조실록에 세조가 상원사 낙성식 때 왔고, 그리고 저 중대 보궁에 올라갔을 때 이향과 감노이적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향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 향냄새 같은 거. 그래서 일반인 냄새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향들이 났었고, 감노이적, 이렇게 운무가 내리는 걸 감노이적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신 내셔서 삼보일배를 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감노이적을 내려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 역사에서 감노이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실록에도 감노이적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안 힘들고, 그리고 이게 108배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신심이 나서 그래. 신심이 나서, 쉽게 말해서 분위기에 취하고 그 다음에 신심이 나고 이러면 힘들어도 힘든지 몰라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재밌는 영화 보면 3시간짜리도, 런닝타임 3시간짜리도 금방 가요. 그리고 재미없는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30분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보일배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옆에서 보시면 되게 힘든 것 같거든. 그래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제가 해보고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였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좋잖아. 나 삼보일배 해봤어. 뭐 무지하게 대단한 거 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거리가 짧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km 정도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련되면 상원사까지 12km 한번 해볼까요? 12km. 자, 그래서 오늘 그 전나무 숲길 삼보일배 뒤에 서서 따라오신 분도 그 공덕이 참 큰 거, 사리를 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공덕이 참 지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조사리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통도사에 있는 사리, 그 다음에 여기 오대산 중대에 모셔져 있는 사리, 둘 다 자장률사께서 모셔온 사리예요. 자장률사께서 모셔온 사리. 그리고 그 사리의 일부가 건봉사, 금강산 건봉사에, 그래서 건봉사 그 치사리가 거기 모셔져 있고, 그리고 지금 불국사, 제가 얼마 전에 불국사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거기 무설전에 모셔져 있는 게 그 사리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모셨다라고 나오냐면, 자장률사께서 사리를 100과 그 다음에 사리 100개, 그리고 그거를 나달립자를 써서 사리가 약간 이렇게 쌀 같거든요. 그래서 립이라 그래요. 립. 그래서 100립 이렇게. 이게 다 세는 단위들이 있어. 다 세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 사람은 인, 명 이렇게 하는 거고, 몇 인, 몇 명 이렇게 하는 거고, 다 마찬가지잖아. 동물은 마리, 그 다음에 귀신은 위, 신위, 몇 위, 우리 조상 몇 위를 올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세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 보면.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100립을 이렇게 모셔왔고, 그 다음에 정골, 이 두개골은 통도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데, 그 가사는 진품은 아니고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계속 낡으면 다시 만들고 이러는데, 애석하게도 그 원판을 태웁니다. 그게 한국 문화입니다.
환장한다 진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 최대한 똑같이 만들고 원판은 태웁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한 대번 이상 바뀐 가사입니다. 원판에서부터. 그래서 통도사 부처님 가사, 그 다음에 자장률사 가사 9월 9일 날 통도사 창건기념일 계산대제 때 가시면 신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는 지방문화재로도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비단이 2000년은 둘째치고 1000년만 된 비단이 완빵이 남아있어. 국보입니다. 국보입니다.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저 월정사 팔각구충석탑도 1000년 됐다던데요? 1000년 된 거 맞습니다. 한선을 최소 1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안짝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1000년 좀 넘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국보인데 저런 탑 그렇게 비단에 비해서는 덜 중요합니다. 왜? 돌이잖아. 돌은 남겠지. 돌이 남을 확률이 크겠어? 비단이 남을 확률이 크겠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비단이면 초특급 국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도 안 됐다는 뜻은 뭐냐면 다시 만든 지 그렇게 오래 안 된다라고 지금 문화재를 하시는 분들이 추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탱화나 이런 것도 오래된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일본은 그렇게 교체를 하면 그 전에 거를 수장고에 따로 모셔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재가 많아요. 똑같은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 교육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극기는 빨아 쓰는 게 아니고 낡으면 태우는 거라더라. 그 인식입니다. 그 인식. 그래서 특별하게 남은 거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극기 중에 제일 오래된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건 왜 남았느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집에. 집 건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남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해서 사가 있었으면 다 태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이한 문화입니다. 특이한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오래된 게 남기가 참 어렵다더라 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불국사에는 왜 그러면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가 있느냐. 그 황룡사께 발굴된 거, 황룡사지에서 발굴된 게 교구 관할 이전으로 해서 그 황룡사가 경주에 있으니까 경주가 본사가 불국사니까 정부에서 불국사에 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국사에 이제 그 사리가 모셔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 통도사하고 중대보궁에 가면 부처님 사리를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리고 건봉사하고 불국사에 가면 사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봉사도 원래는 못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과정에서 불나고 그 탑이 이제 도굴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안 넣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불국사 같은 경우도 불국사에 모셔져 있는 그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도 원래는 황룡사 구층목탑 80m짜리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탑이 있었으면 죽었다 깨나도 볼 수가 없어요. 80m 잠깐 치고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게 좋은 건지 못 보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못 본다는 의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드러났다는 거는 절단났다는 뜻입니다. 참 이게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볼 수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건봉사도 이렇게 친견을 다니고, 불국사도 제가 여러 번 갔어요. 제가 그 무설전에
옛날에 처질기도도 붙여놓고 왔다니까요. 그 사리 했을 때. 생각보다 팔자가 그렇게 피는 것 같진.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래서 자장율사가 울산에도 모셨었거든요. 그게 태화사에 모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태화루만 남아 있고요. 태화루. 거기 또 진기한 그 태화사가 무지하게 큰 절이에요. 황룡사 다음 넘버 2가 태화사 주지입니다.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까지. 태화사가 무지하게 좋은 절이에요. 나 그런 절 주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절 안에 영빈관이 있다니까? 절 안에 영빈관이 있다니까? 참. 그래서, 배 타고 그 앞쪽까지 들어오거든요. 예전에는 물이 그쪽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딱 거기서 내리면, 당나라 사신, 뭐 안 그러면 뭐 일본 외놈들, 외 사신, 그때는 외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외의 사신, 이렇게 딱 들어오면, 거기서 한번 대접을 하고, 대접을, 다 불교인들이라서 그래요. 거기서 대접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역이 나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배 한번 잘 다녀왔으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또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하고 그 배 타고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놀고 한 바퀴 싹 돌려가지고 돌려깎기 한 뒤에 경주로다가 싹 토스를 합니다. 그럼 경주에서 거기서 따다닥 해가지고 우리 유리한 쪽으로 딱 하고 갈 때 또 한번 싹 돌려주고 돌려깎기 해가지고 뇌물 한 상자 딱 주고 이렇게 해서 딱 보내는 거예요. 진짜 재밌지 않아? 절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되게 재밌지 않아? 그런 절 주지 하면 진짜 그게 그 절 주지가 미국 대사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당나라 제1통들. 그래서 자장율사가 거기 그 절을 창건하고 그 절에 어떻게 보면 관리자였었어요. 황룡사도 하면서 태화사까지. 그러다가 이끄렁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인생 슬픈 겁니다. 인생 슬픈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밀려서 여기까지 왔느냐? 김춘추입니다. 내가 만약에 인터스텔라 같이 돼서 시간여행을 하고 그때 자장율사에게 갈 수 있다면 내가 얘기해 줄 거예요. 김춘추, 김유신하고는 맞서면 안 됩니다. 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데 그쪽은 안 됩니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셨죠. 결국 밀려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정암사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암사 그 수만호탑 가보셨어? 네. 거기가 자장율사가 나중에 실족해서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성남원이라고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상원사는 원래 이름이 진여원이었었고 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세조가 모신 사리는 자장율사가 모신 사리보다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조선 초기가 모든 불교 절이나 탑들이 다 무너지던 시절이었고 그런 데서 나오는 삼국시대부터 모셔졌던 좋은 유물들은 세조하고 효령대군 손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를 원찰로 상원사를 창건하시면서 중건한 거죠. 그때 불났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불났었고 신미가 거기가 원래 좋은 절인데 불이 났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중건을 해서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도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찰, 원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 상원사를 중건하냐면 자기 치료, 병치료, 그 다음에 자기 딸 의숙공주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때는 무조건 아들인 시절입니다. 뭐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수동자상 뭐 그 얘기는 다 아시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문수동자상을 모실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 A급 내 거잖아. 내 거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A급을 넣겠지.
근데 그게 어디 살인지를 적어놨으면 되게 좋은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세조가 가지고 있는 그 컬렉션 중에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두 가지가 최고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내원궁에 모시고 있는, 쉽게 말해서 내불 땅에 모시고 있는 왕궁의 사찰이 있거든요. 그게 왕실의 명복을, 기도하는 사찰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불 땅에 모시고 있는 거, 자기가 모시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그거하고 이게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여러분이 사리가 많아. 가정이 좀 웃기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족보가 있거든요. 저도 사리가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디서 나왔다더라, 누구한테 내가 입수를 했다, 이런 걸로 판단을 한다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요게 더 위액질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해요.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판단해? DNA로 성분 검사를 할까?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렇게. 그래서 최고급 사리가 저 문수동자상에서 나온 사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구장 스님 때 복장을 열었죠. 복장을 열었죠. 그때는 제가 없었어요. 저는 문수보살상, 그 옆에 문수동자상 옆에 문수보살상 그 복장을 개봉했을 때는 제가 있었고, 그 문수동자상 할 때는 제가 없을 때여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리예요. 그러니까, 족보로만 따지면, 굉장히 레벨이 높은 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적광전에 모시고 있죠? 그죠? 가시기 전에 향이라도 하나씩 사르시고 참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 달에 오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광전에 그 마지막 가실 때 그 향 사라 드리고 하는데, 내가 그 복전함 이런 거 치우라 그랬거든. 그래도 우리 보살님들이 힘들게 다 철야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놓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놔둔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지는 않아. 맞지 않아. 힘들게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래서 부담 없이 꼭 그렇게 참배를 하시고 가셔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머리 좋은 것보다 복 있는 게 더 우선이에요. 머리 좋아 봐야 복이 없으면 인생만 서글퍼. 지 혼자 헛똑똑한 소리 다 하다가, 진짜 별 볼 일 없이 죽는다. 나 그런 사람 여럿 봤다. 여럿 봤다. 다복한 게 우선이에요. 다복한 게 우선이야. 그래서 복 많은 게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진짜 A급 사리예요. 진짜 A급 사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리들을 모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이운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하신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댕내에 가득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저런 거를 이제 제 역할이 저런 거 기획을 제가 하거든요, 사실. 기획을 다 제가 하거든요. 근데 기획을 하는데 기획할 때 보면 요즘은 이제 약간 그나마 불식됐어요. 저런 걸 제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할까? 이런 눈으로 자꾸 사람들이 봐요. 이런 눈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뭐가 좀, 잘 풀렸으면, 인생이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 그래서 그러한 피로한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연세들이 좀 되셨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어디 한 군데가 이상해지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유마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유마거사가 병이 드니까 어떻게 병이 들어 당신은 어떻게 아프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그 유마거사가 한 대답이 기가 막혀요.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이 아프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이 저도 들어요, 지금.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뭔 뜻인지 아세요? 갈 때가 됐는갑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남일이 아니구나. 남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상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이를 먹으면 놓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내 의지로 노는 게 중요한 거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슬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점을 잘 판단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면 투자를 조금 생각을 밸런스를 다시 맞춰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세상에는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돈 더 벌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손자녀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현역에서, 아니 그렇잖아. 뭐 황영조 선수도 은퇴를 하는 거고, 때가 되면 은퇴를 하는 거고. 그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와도 결국은 모래거품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왜? 뒷물에 밀려서. 그거를 논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후생가외라고 하는 거고, 뒤에 오는 사람이 무섭다, 두렵다라고 공자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나이 먹고 뛰고 붙으면 질 것 같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렇게 다 쓰러져 가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놓을 줄 알고 인생을 다시 세팅해야 돼요. 쥐려고만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즐겁고 슬기롭게 극복해서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기독교하고 불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천국에 가서 뭘 해보겠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좋으면 지금 가. 떠들지 말고 지금 가.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값이 좀 달라졌어.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내가 눈이 좋았는데, 저는 원래부터 눈이 나빴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1.5였는데 지금은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잘 안 보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노안 시스템에 맞는 걸 봐야지. 그걸 억지로 막 돋보에 끼고 막 힘들지. 조금 덜 봐도 돼. 왜 그걸 막 자세하게 보려고 그래? 저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딱 보면, 와, 진짜 몇 미터 밖에 있는데도 문자가 읽혀요. 글자를 이따시만하게 해놔가지고. 아니, 보려고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 어휴. 야, 글자가, 이거 손톱만 해. 뭐야. 아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잘 보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행복을 찾아야지. 그래서 최대한의 행복 조건들을 변형된 상태에서 또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배터리가 다 돼서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치매나 이런 거 안 걸리고 최대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실 어디 한 군데가 무너지면 안 돼. 아까 그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관절 그 많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몇 달이 건너면 바로 있어요 한 분씩. 그래서 한 군데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느냐? 저거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 요양원에서 내가 나서서 나갈게 하다가 당신 치매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대로 대화할 사람도 없고, 진짜 너무 슬픈 일인데, 그래서 어디 한 군데가 무리해서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로 해서 도미노 같이 넘어가는 거고, 젊었을 때는 회복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걸로 인해서 전체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안 돼.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무거운 것도 함부로 들면 안 되고, 그리고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젊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나이로 보여요. 그 나이로 보여요. 뭐 젊어 보여. 아유, 웃기고 있네. 그 나이로 보여요. 그 나이로 보여요. 그래서 건강은 절대 과신하면 안 되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정도에서 해야지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야, 나도 힘든데, 아까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 그 요양원 이야기. 자식들인들 편안하겠냐? 거기에 요양원에 모셔놓은 자식인들 편안하겠어? 그걸 볼 때마다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바꿔 말하면 그 어른이 조금만 자기가 주의해서 그런 상황을 안 만났으면 당신도 편하고 자식도 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게 그나마 나은 거고, 그거는 뭐 조금 손해 보면 아유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아까 그런 식으로 걸리면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 그분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상황에 처하면 앞에 당신이 정의롭게 살았든 뭐 어떻게 살았든 다 무너지고 가는 거예요. 한 10년을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봐. 그 기억만 남는다 진짜. 앞에 기억들은 싹 사라지고. 너무 슬프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대안을 세워보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종교만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대부분 문 생각들은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어. 그래서 절대 몸 아프시면 안 되고 세팅값을 다 다르게 가져. 그리고 그건 몸에 대한 세팅값도 다르게 가져야 되고 경제적인 세팅값도 다르게 가져야 되고 자존심도 어느 정도는 버릴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예전에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됐어 지금 아니잖아. 지금은 그냥 영감 할매일 뿐이야. 조금 힘 더 준 할매냐 덜 힘 준 할매냐일 뿐이지 할매야. 그리고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나이로 보여. 이거 되게 재밌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젊어 보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만 한다니까. 애들은 절대 그 말 안 해. 젊어 보인다는 말 안 해. 형님 젊어 보이는구만요. 이러면 다 어른들이야. 다 환갑 넘으신 분들이야. 내가 진짜 젊은 사람들 10대 20대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도 안 할 뿐더러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곱하기 0.7이래요. 그래서 60이면 6, 7에 42, 40대예요. 그것도 너희들만 하는 얘기라니까. 젊은 사람 그 얘기 안 해. 뭔 헛소리 이렇게 나온다.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거기서 자신을 어느 정도 세팅을 다시 하지 않으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소외와 고독만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땠는데, 그거는 접어두세요. 저도 제가 분명히 그럴 상황이 벌어질 거라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변곡점이 넘어갈 거고, 그러면 저보다 더 빨리 논문도 쓰고 잘 쓰는 사람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내가 계속 우기고 더 시간을 투자해서 될 것 같아? 안 돼. 그냥 공자처럼 후생가외라. 뒤에 사람이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성기 때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이게 현명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놔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중요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오려면 막아 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의 노년과 관련된 것들을 새로 이렇게 배분한다. 생각들을 다 배분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화두처럼 잡아야 돼. 화두처럼 잡아야 돼. 저는 그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주동인 선생이 정오, 정의를 가르칠 때 늘상 하는 말이 교육의 목적을 그 사람이 제시하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안회라고 하는 공자의 수제자가 있어. 안자라고. 공자 논어 전체를 통틀어서 자라고 나오는 거는 안회, 유약, 그 다음에 증삼이밖에 없습니다. 증자, 유자, 그 다음에 안자 이렇게 나오는데, 안회가 수제자예요. 그런데 아내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약간 고학생이야. 그래서 아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즐겼던 그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 사람이 출세 공부를 또 안 해요. 출세 공부를 위인지학이라고 합니다. 위인지학. 다른 사람을 위하는 공부. 그걸 정치. 유교는 정치니까 그런 공부고, 자기 학문적인 거를 도야하고 자기 중심을 세우는 공부를 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공부.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학문들은 위인지학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벌고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거가 좋은 거거든요. 요즘 얼마 전에 인터뷰 나왔어요. 젊은 애한테 네 꿈이 뭐니? 이랬더니 의사가 돼서 한강주의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것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하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의 길일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왜? 그래야 안 부럽지. 그래서 그것도 행복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여성을 만나고 하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게 노년에도 그것을 네가 유지해서 행복 조건으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 나한테서 출발한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거 진울 스님이 한 말이에요. 이거 진울 스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가지고 가야 그것은 삶을 넘어서 사후까지도 여러분을 보장해주는, 종자가 되고,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언제나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삼보일배 같은 걸 할 때도 여러분 가족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행복하실 수 있는 길들을 잘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씩 달라.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잘 써서 최적화지, 최적화.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